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5년 전 반전 반행 양키 고홈을 외쳤습니다. 그때는 20살 때 광주를 알았고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따라 반전 반행 양키 고홈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사드 뽑고 평화심자를 외치면서 반전반액 양키 고홈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소성리 달마산에 또아리를 틀고 이곳 김천을 향해 있는 저 사드가 한미일 동맹의 고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저 사드를 뽑아내는 것이 한미일 동맹 구축 시도를 깨부수고 한미 동맹을 해체시키고, 그래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남북이 서로 반대하는 무력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하여 우선은 하나의 민족이 민족 대단결을 통해 자주 평화 통일의 그 길을 여는 투쟁이라는 것을 지난 8년의 투쟁 속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평화 통일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 8천만 민족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는 확신도 이 사드 투쟁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드 뽑고 평화심자 외치는 이 평화의 목소리가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이 한반도의 운명의 자주평화 통일의 그 길을 열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투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오늘도 926회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 촛불 집회를 힘차게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에 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통일로 가자.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민중 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통일밖에 모른다고 지난 한평생을 통일의 길이에서 함께 하셨던, 저는 92년에 처음 뵙게 되었었는데 한기명 어머니께서 오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념은 우리 한기명 어머님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이 땅의 자주평화 통일의 길에 먼저 가신 열사들 생각하면서 더욱 숙연한 마음으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네, 바로 임은영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상동명예로 이름도
네. 오늘은 상주에서 노래하는 목수이신 그 신명선님께서 오늘 원래 노래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날씨가 이래서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수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애하는 이영재 팀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촛불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공연이 응원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수교 선생님 앞으로 심장박수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는 비는 봄을 재촉하는 비인 것 같아요. 이런 비가 오면 성주에서는 지금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 하우스 안에 참외가 이제 막 한창 크고 있는데 한 5해 정도 포근한 날씨에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 못 자랍니다. 순이 막 보이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걱정스러운데 이제 우리 김천의 농부님들도 슬슬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 오고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제가 이 첫 번째 순서 맡으면 안 되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그냥 진짜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의 결의를 따지고 하는 것은 이 대전 수영통사의 우리 유영재 팀장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할게요. 편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제가 맹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맹자는 그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그 전국시대 말기 사람입니다. 맹자의 그 주 활동 시기가 기원전 한 300년쯤 되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게 기원전 220년 정도니까 중국이 그 전국시대 거의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의 이 고대 역사 이야기를 좀 알고 있으면 그 맹자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오늘은 고대 역사 이야기 좀 할까 싶어요. 보통 중국의 고대 역사 이야기 하면 삼황오제부터 시작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삼황오제라고. 그 삼황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소위 복희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삼황이라고 할 때 이제 복희, 여와, 신농 뭐 이렇게 잡는 책도 있고 또 복희, 신농, 황제 뭐 이렇게 잡는 책도 있습니다. 그 어쨌든 시작은 복희시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아닥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희시의 모습을 표현했는 걸 보면 중국 신화에 이렇게 보면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으로 형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존 인물보다는 신화적인 인물에 가깝죠. 그리고 그 여와는 그 중국 신화에서는 사람을 만든, 사람을 창조한 여신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농이라는 인물은 얼굴은 소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몸은 사람이고 이런 형태인데 그 농경사회, 농경을 그 처음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설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로 인간의 역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황제라는 인물은 삼황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보는 오제에 넣기도 하는 인물인데 여기에서부터 중국 한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황제라는 인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
그 다음에 뭐 금천, 고양,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나오는데 저도 잘 모르고 그 오제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요임금, 순임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순 시절 뭐 요임금, 순임금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오제의 이제 끝부분에 요임금, 순임금 이렇게 나오는데 요임금 같은 경우에 이제 거물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순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 요임금이 자식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시골에 있던 효성이 지극한 인물을 찾아내어서 이 왕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순임금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순임금까지 와서 중국의 이제 삼황 오제 시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국의 이제 고대 국가 시절이 시작되는데 이 순임금이 왕권을 물려주는 사람이 물려받는 사람이 바로 그 하우시라고 그러죠. 우임금입니다. 이 우임금이 이제 하나라의 전 시조가 되는 거죠. 우임금이 주로 했는 일이 뭐였습니까? 순임금 밑에서 했던 일이 그 당시에 이 이야기들이 보면 제가 노래 잘 못하는데 이런 노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낙양성 심리허예 하는 노래 있죠. 낙양성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낙양성이 끼고 있는 큰 강물이 바로 황하 아닙니까? 그죠? 이 황하는 수시로 범람을 합니다. 요새도 왜 산시성 산시댐 폭파하고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황하에 대홍수가 져가지고 수시로 범람하고 해서 그 당시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황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못 살고 해서 이 치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치수 문제를 해결했는 사람이 바로 우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그 삼황 오제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야기는 거의 전부 낙양성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황하 유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고대 문화 이야기들입니다. 우임금으로부터 이제 하나라가 시작하는데 하나라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는 지금도 전설적인 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상나라, 흔히 은나라라고 하는데 하은주라고 해서 은나라도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한 1970년대인가 그때 은흐가 발굴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갑골 문자가 발견이 되는 거죠. 갑골 문들이. 그러면서 은나라가 실제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하나라의 유적들도 새로 발굴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라는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설과 같은 우임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임금이 이제 거랑입니다. 거랑에 대한 고사들은 많이 있어요. 혹시 주지육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구자숙 선생님은 국어쌤이니까 주지육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주지육림이 그런 겁니다. 술주자를 써서 술로 못을 파요. 그리고 옆에 나무를 막 세워놓고 그 나뭇가지에다 고기를 막 걸쳐 놓습니다. 그래서 임금하고 그 가까운 신하들이 거기에서 늘 편지게 술 먹고 고기 뜯어먹고 하면서 뭐 날이 가든 밤이 새든 관계없이 여기서 놀고 지냅니다. 이걸 이제 주지육림의 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임금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어요. 거랑이었거든요. 그 거랑에 대해서 시경에 나오는 노래는 또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 거랑을 빗대어서 저놈의 해는 왜 지지도 않는 것이냐. 내가 저놈의 해하고 같이 차라리 내가 저놈의 해하고 같이 죽고 싶구나. 이런 민중의 한탄 하수연 노래가 거랑과 관련된 고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이제 폭정을 일삼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하나라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서는 나라가 은나라입니다. 그 맨 낙양성 부근에 있어요. 이 하나라의 유적도 그 부근에 있고 은나라의 유적도
낙양도 위쪽에 여기 은허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은나라는 지금 은나라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 상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나라도 그 지금과 같은 이런 영토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나라 하나라가 있었던 시기가 기원전 한 2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우리 민족은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당군 조선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니까 거의 하나라하고 이 당군 조선의 처음 그 당군 왕검이 처음 세운 그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은나라는 기원전 한 1600년 정도라고 합니다. 한 1600년 정도에 역시 그 황화유역에 이 은나라가 만들어져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이기 때문에 역시 그 영토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마을과 같은 끝국 정도 됩니다. 그 성주읍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건 9,000원, 15만 명이잖아요. 성주읍은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영역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읍국 중심으로 이제 상나라가 발달을 했고, 그 상나라가 지배하던 영역이 한 400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중앙 집권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군수를 합니다. 쭉 자기 영토를 한 번씩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도 걷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놈 좀 주의받고 그런 식으로 통치를 이뤄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상나라 때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지역이 이 상나라 낙양의 서쪽에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로 나중에 주나라가 일어서게 되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주족이 살고 있었고, 그 옆에 그 서쪽으로 거의 티벳 가까운 서쪽으로 항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이 상나라를 멸망시킬 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주족하고 강족의 연합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태공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이 강태공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태공망 여상 뭐 이렇게도 불리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이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의 그 탄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붙잡아가서 당연히 노예로 쓰고, 그 다음에 생산력이 별로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노예로 써갖고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물로 바칩니다. 이 제사를 한번 지낼 때 뭐 몇백 명을 그냥 목을 쳐가지고 그걸 제물로 바치고 뭐 이 정도로 복합적인,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벌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그 폭압을 계속 당하면서 옆에 있던 주나라하고 강나라가 점점 융성해지면서 나중에 그 동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나라하고 상나라 이 강족이, 주족과 강족이 동맹을 할 때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문왕이, 주나라의 그 태조인 문왕이 이 강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여상, 그 여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부족 간에 동맹을 맺게 되죠. 그렇게 맺으면서 이 문왕이 그 여상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태공이라고 그래요. 그 태공이 꿈에서도 그리던 현자가 있었는데 그 현자를 오늘 드디어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상 앞에 붙이는 호칭이 태공망이라고 그래요. 태공이 바라던 인물이니까 태공망이라고 하고 그 이름이 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공망 여상을 문왕이 만나고 결국 나중에 은나라를 그 멸망시키는 그 주의 인물은 문왕의 아들 무왕이거든요. 이 태공망 여상이 그 무왕의 스승 노릇을 합니다. 무왕의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왕의 스승이지만 동시에 무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여상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 강족, 여상과 함께 있던 그 강족을 앞세워서 결국 은나라를 정벌하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이제 주족과 강족의 동맹체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면 결국 하늘의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결국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되죠. 거기에서 주족이 권력을 잡고 강족은 이 권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족이 굉장히 강성한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옆에 두면 항상 불안한 거라. 그래서 이 강족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중국으로 보면 동해안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있는 산둥반도 쪽으로 대후로 봉합니다. 그쪽에 이 태공망 여상을 산둥반도 쪽에 있는 거기 땅을 주어서 제후로 봉합니다. 제후로 봉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부족 자체를 그걸로 이주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주를 시키고 이 제나라는 굉장히 그 강한 부족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의 그 왕족, 부족의 그 삼촌, 조카 뭐 이런 형제들을 거기에 제후로 수십 개의 제후 국가를 그 사이에 둡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그 제후국이 최대 170개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 중국 천지에 깔면서 특히 제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많은 제후국들을 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결국 주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주나라가 들어서는 때가 기원전 한 11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나라가 한 500년 정도. 결국 하나라가 한 400년, 그 다음에 은나라가 500년, 그리고 주나라는 기원전 한 1100년 정도에서 망하는 때가 770년이니까 한 400년 정도 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 최종적으로 뒷나라에 망할 때까지 또 한 500년 정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전체적으로 한 9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주나라 이야기를 할 때가 됐네요. 주나라에서 춘추전국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 시기 이야기, 이 주나라가 결국 은나라를 물리쳤는 거는 역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강족하고 동맹을 맺어서 싸우고 쟁취한 다음에는 결국 강력한 라이벌인 이 강족을 동쪽 끝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주나라가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낙양 서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에 처음에 서주의 수도는 또 낙양 서쪽에 있는 수도가 보경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한 400년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 수시로 옆에 있는 그 소위 오랑캐 부족들이 침범을 해오겠죠. 그런데 이 400년 정도 지나면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시기에 옆에 있던 그 서쪽에 있던 부족 견융이라고 하는데 그 부족이 결국 주나라로 쳐들어오게 되면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동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 피신했던 지역이 바로 또 낙양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의 삼황오제 그 다음에 하은주까지 오는 거는 주로 이 황하 유역의 낙양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771년에 결국 동주가 패망해서 서주가 패망해서 동주로 오는 요 시기 쯤 되면 이제 주나라 천자의 지위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더 이상 이 천하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만들어놨던 제후국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보낼 때 내하고 가까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아들을 보내고 내 동생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서가 쪽에 있는 뭐 이 처남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침략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먼 데는
철현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는 우리 정가수 그다음에 이동훈 위원장님 이런 분들을 이제 보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한 400년이 지나 또 후회돼요. 남인 것으로 모르는 거야.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한 400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막강하던 서주가 이제 몰락해가지고 수도까지 옮길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이 천황의 이야기, 천자의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듣습니다. 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강력하게 떠오르는 대국이 옛날에 기억해 놓으셨죠? 옛날에 함께 은나라를 패망시켰던 그 부족 강족이 세운 나라 뭡니까? 제나라입니다. 이 제나라가 동쪽 지역에서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그 제나라가 이렇게 오를 때 거기에 있었던 그 뛰어난 신하가 바로 관중입니다. 이 관중에 얽힌 오사가 이제 관포지교라고 들어보셨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오늘 기도 오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관포지교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할게요. 그리고 동쪽에 이제 이 제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을 차지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진나라거든요. 이 진문공이라고 이제 춘추 시절에 그 세력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진문공입니다. 대황공, 진문공. 여기까지는 황하유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세력이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갔었거든요. 그 밑에 황하 밑에 있는 큰 강 이름이 뭡니까? 양저강. 맞아요. 양저강. 중국 역사에 보면 장강이라고 자주 나오는 그 장강이 바로 양저강입니다. 주나라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그 아래쪽 양저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오나라. 초나라. 아, 초나라. 네. 아, 그 전에 아주. 맞아요. 초나라. 초나라가 있고 그 양저강 하류에 가면 지금의 그 남경 지나서 상하이 부근에 강력한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나라하고 월나라. 거기에 이제 오나라하고 월나라. 그 나오는 이야기죠. 오월동주 들어보셨지요? 두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때 춘추 시대에 춘추 5패가 활약하던 시대는 중원 땅에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전쟁은 우리나라처럼 창 들고 막 산 넘어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넓은 벌판에 전차 부대를 쫙 배열시킵니다. 이 유럽의 그 전쟁 보병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넓은 벌판에 창기병들이 쫙 들고 있어. 그러다가 전쟁 싫어. 이 징정명령이 떨어지면 뛰가지도 않고 그냥 쭉 끌고 갑니다. 그죠? 그런 모양으로 이 중원벌판에 전차를 쫙 도열시키고 징정명령이 떨어지면 전차가 그냥 직진합니다. 쫙 직진해갖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춘추시대 전쟁의 영상이었는데 오나라 월나라가 있었던 이 상해 부근 여기에서는 철기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오나라 월나라.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이 확 바뀌어요. 보병과 기병 중심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벌판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 오나라 월나라 사이의 전쟁을 회계산 전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었답니다. 그 전쟁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오나라와 월나라는 앙숙이었어요. 병원지간이었고.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오나라 월나라가 같은 배에 올라타고 있으면 그 배가 조용히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을 묘사했던 것이 오월동주라는 그런 고사가. 거기에 나오는 고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와신상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늘 그 와신상담 이야기까지 하고 끝내도 괜찮은가? 고마울까요? 아,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부인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와신상담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신상담 이야기를 해야 마무리를 할 수 있지만 유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했는 이야기로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처음에 그 부족이었잖아요.
왕위 계승이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족들, 거기에서 하나라가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제 세습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처음 기세가 솟아오를 땐 그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수천 년을 갈 것 같아요. 근데 400년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무너뜨린 은나라의 기세도 막강했습니다. 사방 400km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도 500년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은나라를 옆에 있는 부족과 연합해서 그 나라를 물리치고 세력을 독점한 구나라도 결국 400년 만에 패망하고 이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 다음 동주로 옮긴 이후로는 이미 이름만 구나라라고 있었지 전혀 세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년째 싸웠는데 8년째 싸우고 있는데 그 역사의 뒤에 보면 아직 별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세는 바뀌고 세태도 바뀝니다. 결국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이 정세가 바뀌고 풍향이 바뀌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어떻게 저 많은 이야기들 다 기억하시는지 그냥 내용보다는 더 긴 기억이 더 감탄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유영재 대전 오늘 대전 평통사분들께서 대전 촛불 응원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임병원 대표님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우리 유영재 팀장님이랑 권현영 회원님께서 오셨는데 아쉽지만 우리 유영재 팀장님 발언은 제가 4월 10일에 하겠습니다. 그때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네 아주 우리에게 잘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마음들이 우리 군산 촛불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네 율동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소개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멋진 모습으로 우리 율동으로 우리 군산 촛불을 응원해 주시길 오셨으니까 힘찬 박수와 함성과 그리고 놀라운 마음으로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워. 놀라워. 아니 밑에서 하려고 이거는 저 위에 가면 안 돼? 저기가 안 났나? 저기가 안 났나? 엄마나, 엄마나. 와. 그 사건의 지역이
Yo, wait till I lost and stress to this. Don't waste my time, don't need to this. Go get it right, I hold you tight. Gotta shake that body through the night. You're up, to the left, to the right. Yo, up, force with the kick, keep it with the mix. This baby, don't push, show them kicks. This is an engine, pop, little belly, 보는데도 땀난다. It is a revolution. Use your imagination.
이제부터 집중.
불편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군대 같은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내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일 따위 생각할 것도 없었고요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이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랄랄랄라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오붓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모르는 또 앞만 보고 달리는 이 쉴수 없는 인생은 언제나 정성스러워 알면서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느끼면서 매일매일 밀어가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너네 하나 모두 못 가는 이 청춘 산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랄랄랄라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평하지만 말고 사는 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오붓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율동이니까 댄스를 보느라 제 자신감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제일 멋져, 제일 멋져. 아이, 어떡하지? 아무튼, 네. 네. 7년, 8년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켰더니, 이렇게 멋진 응원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윷놀이 정월 대보름 윷놀이를 준비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